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MF가 한국의 제2 외환위기를 언급하며 가계부채발 부동산 부도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전에 피치와 무디스도 한국의 빚잔치와 집값 거품 붕괴를 여러 차례 우려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글로벌 폭등과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위험국가로 지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기를 보십시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IMF, 한국 제2의 외환위기, 무디스 피치, 집값부도 위기. 지금 우리나라한테만 이렇게 경고장을 날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출입,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더 지금 타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가계부채도 1위고 집값 거품도 높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집 때문에 결국 폭발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IMF 한국부동산부도위험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지금 인구 고령화, 아주 정말로 미래의 산업, 잠재 문제가 지금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부동산 거품은 아주 지금 높아요. 중국 다음으로 사실상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집값 하락,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이 취약성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특히 가계대출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급락할 경우는 분명히 하우스푸어들이 속출하겠죠. 특히나 영세대출자, 실업자 이런 문제들도 같이 묶여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집값 부도라고 할까요? 현금 살포 경고, 대외 의존도가 높고 환율이 취약하죠. 그리고 가계부채는 정말 최대치입니다. 코로나발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거의 다 이게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게 문제예요. 금융부실 확대 우려, 특히나 자 전세대출 바로 이게 이 집값 붕괴의 화약고가 돼요. 보세요. 전세대출, 금융시스템 화약고, 은행 전세대출이 지금 폭증을 했죠. IMF, 그러면 왜 한국 부동산 위기가 왜 자꾸 나오고 있느냐? 먼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앞쪽으로 높아버리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사실상 웬만한 국가, 유럽 뭐 이런 나라보다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IMF, 신용평가사 계속 그래서 위기를 들먹거린 거. 자, 미금리 인상, 긴축 이 타격으로 지금 주가, 특히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빠진 편이에요. 3,300 고점에서 지금 2,500까지 빠져요. 이렇게 많이 빠진 나라 없어요. 별로. 선진국 중에서. 모래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고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2% 밑을 지금 놀고 있고 적자, 더군다나 원유 지금 이것도 급등하면서 물가 급등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가요 외환부 요구가 지금 충분치가 않아요. 뭐 4천억, 6천억 이 정도 수준은요 옛날 같으면 큰 돈이었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이것은 얼마 못 버팁니다. 자, 한국 대출 심각, 특히 대출이 문제가 돼요. 한국 민간 부채가 지금 세계 2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가계, 그 다음에 기업이 좀 더 금액은 많지만 가계가 더 심각해요. 악성 대출이 많고 다중 여러 군데 늘여놓은 대출 이런 게 많아요. 다중부채가. 국가부채가 또 증가율도 1위입니다. 금리 인상, 금융 붕괴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경제위기를 금융위기라고도 합니다. 새 정부 대출 완화.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좋은데 새로운 정부가 대출이라도 완화하게 되면 빚이 또 늘어나게 되겠죠. 자, 한국 부동산 붕괴, 집값 거품이 세계 1위고 집값 상승률도 1위고 대출, 전세 활용까지 투자를 한 상황이며 경제 불안, 지금 경제도 상당히 불안한데 여기까지 마침내 집값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집값 폭락 우려까지 있다는 거. 집값이 여기서 더 뛰면 더 위험하겠죠. 하지만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80년대 일본하고 너무 닮았다. 구매력, 인구, 공급 이 세 가지가 너무 똑같다 이거예요. 한국 토지, 우리나라 땅은요. 그 옛날에 일본 최고가 찍을 때보다 그때하고 비슷해요. 대출 급증, 오히려 대출은 더 위험하다. 옛날에 일본 그 대출 때보다 더 많다.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이뤘을 때 취약계층부터 분기 신호가 올 것이다. 자, 무디스 피치 한국 경제위기 강력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OECD, IMF 한국 경제 우려를 하고 있죠. 나라비 증가 속도가 사실상 지금 1위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IMF 한국 가계부채, 국가부채 급증 위안위기. 이거 정부의 부채도 원래는 이제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그 증가율이 지금 세계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증가율이. 금리 인상 플러스 부실한 대출 플러스 거품까지 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선진국 14%, 신흥국 22% 집값 폭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IMF가 그랬잖아도 경고를 했는데, 자, 우리나라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무디스는 뭐라고 했냐? 가계부채 위험수위 증가율을 경고했어요. 역시 다 가계부채를 들먹거리고 있죠. 국가 채무 비율이 자, 이게 지금 너무나 지금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비율 면에서는 좀 안정적이지만 상승률이 높다는 거죠. 재무 건전성 평가의 악영향, 부도 위험도 지금 노출되고 있다. 피치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역시 국가부채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자, 급증 위험, 재정 악화, 국가 신용 등급도 강등할 지금 위기, 저출산 고령화. 나중에 이게 지금 코앞에 닥친 거예요. 자, 집값 하락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당장 10년 안에 지금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 이게 한꺼번에 겹치면 집값 급락뿐만 아니라 제2의 외환위기가 터질 수 있다. 자, 가계대출 자산거품 폭발 지경입니다. 자, 가계대출도 기업대출도 사상 최대라고 지금 나와 있죠. 뭐 가계대출, 기업대출, 국가대출 이게 워낙 안정적인 게 없어요. 자, 가계대출, 자산거품, 영끌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했죠. 집값 거품이 지금 폭등한 상황인데 이게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면 결국은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로 터지는 거예요. 자, 빚을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특히 2030, 자,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에 엄청 투자했는데 지금 주가 거품이 지나치게 높다가 지금 꺼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주가 급락 중인데 더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사업대출, 무분별한 사업,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연체, 폐업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결국은 파산이 많이 증가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한 이 금융회사 부도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거의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게 잘못된 투자일까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일단 지금은요, 좀 투자를 현금을 보유하는 게 투자예요. 자, 좀 떨어졌다고 뭔가 막 지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이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발발할 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어느 정도 그 말이 맞아요. 왜? 돈을 계속 찍어냈으니까. 근데 지금은 돈을 찍어낸 것보다도 오히려 그 가상화폐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품을 걱정해야지 화폐 하락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부동산, 무주택자는 실거주 명목으로 꼭지에서 나 실거주다라고 하면서 투자한다 또는 매수한다 이거 안 좋아요. 1주택자 여유자금이 있다고 이 꼴을 못 봐가지고 또 2주택을 만들어요. 자, 1억 미만인 사람들 재개발, 막연한 빌라 이걸 왜 합니까? 이제 떨어질 것 같, 거의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억이 아닌 거예요. 이거에 신경 쓰이고 이게 묶여버리면 나중에 정말로 투자해야 할 때 갈아타지도 못하고 신경 쓰여요. 자, 주식 볼까요? 여유자금, 현금 불안. 여유자금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지인들이 막 추천하죠. 꼭 지인이 사단을 일으켜요. 이거 주식 한번 해봐라. 이거 아주 나하고 돈 많이 벌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때 많이 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투자하다가 결국은 주식은 쪽박의 지름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2배 수익 급증해갖고 대박을 기대하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때 돈 번 사람들이요. 그때 5천만 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이 붙었고 2, 3억씩 투자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상황 쫄딱 망했어요. 이러도 사람은 심리가 웃겨요. 주식이. 이러도 사고팔기 하면서 이 도박성에 빠져가지고요. 중독돼서 이러도 기뻐요. 이게 됩니까? 물론 잃는 순간에는 짜증나는데 아침만 되면 막 벌벌벌 하면서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 때문에. 이게 바로 도박 증세예요. 그거에 푹 빠져가지고 자, 한 5년만 해보세요. 자산 다 탕진합니다.
가상화폐 더 위험한 거죠. 가상화폐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그나마 뭐 대장주니까 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거의 부도난 회사들이 많잖아요. 자, 2030 남자들이 특히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대박을 기대하면서 이거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지인 수십 배로 차익을 냈다고 그걸 따라하고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게 미래 트렌드라고 무조건 착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상화폐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타이밍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이 안 된 상태예요. 저도 이걸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제 위기 위험성이 있으니까 셋 다 하지 마라. 자, 이제 부동산 대세 하락을 막는 4가지 요인. 집값 떨어지는데 표준 공시지가 10.17% 인상 확정. 자, 집값이 떨어지면요, 같이 좀 발 좀 맞춰야 돼요. 만약에 여기 보세요. 대세 하락을 막아버리면 안 되겠죠. 집값 좀 떨어지게끔 내버려둬야 돼. 거품이 크니까. 근데 분양가를 인상한다?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겠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버려요. 집값 하락에 맞추어서 분양가도 인하해야 합니다. 자, 공시가를 인상한다? 집값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합니다. 공시가가. 그래서 집값 떨어지면 귀찮더라도 공시가를 내려야 돼요. 자, 집값 하락하면 신속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세금 인상?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부동산 세금 인하로 집값 하락도 유도해야 합니다. 괜히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임대 분양을 한다? 분양을 하면 뭐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임대 분양만 계속 해버리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분양받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에 사는 거지. 임대 분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임대 분양보다는 일반 분양이 더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실질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급등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반 분양 중심으로 저소득 임대 분양을 균형을 잡아 나가야 돼요. 자, 이제 1억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1억 있다. 자, 1억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 2억이 있으면 이거에 곱하기 2로 보시면 돼요. 자, 1억 있다. 자, 이 파란색은 해서는 안 될 거야. 지금 아파트가 아닌 것들에 투자한다. 자, 투자 종목, 빌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재개발. 왜? 이걸로 뭐 아파트 살 수도 없고 그냥 뭐 못하니까 그냥 사놓는 거야, 이런 것들을. 빌라, 오피스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이 상투장에서 선수들이 놓친 곳이 있을까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고, 이제는 이런 것들은 묶일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걸 왜 잡습니까? 그것도 갭 투자로 5억짜리를 신축 빌라를 1억으로 갭 투자. 다음에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원인, 박탈감,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야. 사는 거야. 소액 투자로 가능하니까 사는 거야.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착각하고 10에서 20년간 안 오르고 안 팔리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두 번째, 지금 소형 아파트, 뭐 아파트는 좋은 거냐? 아파트는 꼭지라서 안 좋아요. 수도권과 지방 10에서 20평대 소형 아파트가 너무 많이 뛰었는데 이걸 갭 투자예요. 나홀로 아파트 입지 안 좋은 곳, 이것도 실거주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역시 10에서 20년간 안 오르고 안 팔리고 기회를 놓쳐요. 오히려 얘는 폭락의 우려까지 있어요.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금 주식 투자한다? 투자 종목, 주식이라든가 펀드, ETF, 가상화폐, ELS. 자, 투자 원인. 2020년에 폭락 후에 급등해가지고 이걸로 돈 번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최근 2년 동안. 그러니까 나도 투자하자 해가지고 이제 와서. 평상시 자 1에서 5년간 주식 투자는 원금의 70%를 탕진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10억 투자하면 7억을 탕진해요. 1에서 5년간 투자하면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도 비슷해요. 자, 그러면 할 게 이거밖에 없네요. 하락장의 유망 아파트 투자. 꼭 이걸 잊지 마세요. 입지도 좋고 많이 떨어지고. 자, 투자 종목은 5억에서 10억 아파트가 있다고 봐요. 30에서 50% 떨어지면 이때 갭 투자하세요. 실거주도 폐지되니까. 투자 원인, 하락장 아파트 소액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자, 얘가 5억에서 10억짜리면 2.5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니까 1억으로 가능한 거야. 1억으로. 지금은 2억, 3억이 있어야죠. 자, 여기 보시면 하락장 아파트 소액으로 안전하니까 1억 투자 입지, 타이밍, 종목만 잘 선택하면 1억으로 얼마를 버느냐? 5억까지 벌 수 있습니다. 세상에 5배를 버네요. 5배. 5배 버는 게 쉽나요? 자, 여러분들 한 4억짜리를 1억에 투자했다고 봐요. 그럼 그 4억은 8억이 떨어진 걸 거예요. 다음에 12억으로 갑니다. 자, 4억에서
1억으로 자 4억에서 12억으로 가면 8억이 올라갔네. 8억을 먹네요. 덜 떨어지고 덜 뛰었다고 했을 때 5억 먹는 거예요. 많게는 10억까지도 볼 수 있어요. 1억. 이 1억이 진짜 큰 돈이에요. 하락장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1억 무슨 뭐 다 뛰었는데. 자, 이제 IMF 세계 경제 대위기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동산 주식 거품이 너무 커졌다. 가상화폐까지 이거 붕괴된다. 하지 마라. 자, 미국 금리 인상 이게 바로 사단이 됐죠. 미국 금리 인상이. 그리고 긴축 부동산 주식 거품 붕괴 지금 이미 주식하고 가상화폐는 붕괴되고 있고요. 부동산도 지금 거래가 없으면서 빠르게 붕괴 스타트를 끊고 있어요. 자, 중국 경제 침체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자, 괜히 봉쇄를 하고 또 부동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붕괴되고 지방 경제 악화, 러시아 디폴트. 자, 지금 중국까지 해가지고 공급망 부족하고 세계를 불안하게끔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곡물이라든가 원유, 원자재 이런 것들이 러시아가 근본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에 다 빠져있는 거. 그 초기 지금 이미 빠졌다고 하잖아요.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데 자, 원유, 원자재, 곡물 폭등했고 세계 경제 침체, 주요 국가, 신흥국가 다 위기인데 지금 조금 걱정은 돼요. 지금 여러분들 나스닥이 막 3%씩 빠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경제 위기에 지금 어떤 충격, 그리고 끝날 때, 장이 끝날 때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있죠. 이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어찌 됐든 간에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끝나면 모르는데 그냥 끝날 때 쭉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많아졌어요. 옛날에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자, 골드만삭스 미국 자산 붕괴 경고. 역시 골드만삭스가 미국 자산 붕괴도 경고하고 있잖아요. 자, 골드만삭스 솔로몬 CEO 인플레이션 저임금 근로자 재앙이다. 지금 1, 2년 내에 경기 침체 및 경제 위기 가능 30%. 지금 미국도 상당히 근로 여건이 좋았는데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주식은 진행 중. 집값은 곧 하락. 모든 자산이 폭락하겠죠. 자산 급락. 부동산 2년 동안 자, 미국도 2배 이상 폭등했어요. 자, 부채 16조, 대출 5.3%나 돼요. 미국도. 자, 주식 세계 1위 거품. 제가 주식은 미국 주식이 제1의 거품이라고 했죠. 나스닥은 10배까지 폭등했고 무려 38% 지금 폭락 중인데 얘 바닥까지 가게 되면 아마 어마무시할 거예요. 비트코인 5년 동안 놀라지 마세요. 200배 폭등했어요. 이건 아무도 생각을 안 해. 지금 63% 떨어진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 붕괴 원인. 자, 코로나, 미국 제로금리, 양적 완화, 위험자산 거품. 바로 이게 연달아 가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제로금리 때문에 돈 무진장이 풀었고 그래서 위험자산에 몰렸고 거품이 붕괴되는 거야. 2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기축 강화가 원인이 되겠죠. 안 할 수도 없어요. 물가 때문에. 경기 침체. 자, 원유, 원자재 급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등등. 지금 가뜩이나 한 가지도 막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에 부동산 투자 유도, 중개소 사무실이라든가 분양사무실, 언론 유튜브들 말 다 믿지 마세요. 왜냐? 보세요.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팔아먹겠다는 목적.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목적이 없어요.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폭락론자 좋아하지 않아요. 자, 폭락한 다음에는 사라고 해야 돼요. 사라고. 폭락했는데도 앞으로 안 올라가니까 절대 사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아무튼 근데 지금 중개소 홍보 급매 전화 막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매도자 상황을 강조합니다. 금매 폭이 10억이 9억으로 떨어졌고 5억이 4.5억 쭉 찔끔 떨어졌는데 이걸 갖다 금매라고 해요. 얘가 지금 2013년 기준으로 3억이 10억이 됐어요. 1억이 5억이 됐는데 겨우 이쪽 건 빠져가지고 양해 찹니까? 자, 그 다음에 거래 실종되고 현재 10% 추가 하락 한 2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 하락은 40% 정도 이어질 것 같은데 서둘지 마세요. 분양사무실에서는 홍보를 합니다. 경쟁률 높다고 강조해요. 그 경쟁률도 솔직히 못 믿어요. 뉴스에 나왔지만 계약률 과장, 계약률도 과장하고 있고요. 회사 보유분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미분양을. 여기 부적격자 매물을 또 강조해요. 사실상 집값 거품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별로 안 좋으니까 계약을 안 한 건데 자, 유도 전매 제한 이거 풀렸다.
무이자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납부 방법 주변 시세보다 유리하다 이걸 자꾸 강조해요. 유리한 조건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평가, 고분양가, 입지 열악, 10에서 30% 하락. 자, 언론 유튜브는 뭐라고 하느냐? 홍보를 합니다. 해당 지역 호재를 자꾸 강조하면서 분양을 선전해요. 또는 아파트 또는 빌라를 사라고 해요. 거짓, 빌라, 오피스텔, 주택 제외한다. 이거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제가 했어요. 이거 자꾸 강조해요. 팔아먹으려고. 자, 상승 요인을 강조합니다. 유동자금이 아직도 많다. 또 전문가들 다 올라간다고 하지 않느냐. 호재 많다. 강남이니까 여기는 빌라도 뛴다. 강남인데 무슨 빌라가 뛰어요. 미분양도 지금 오피스텔도 넘쳐나는데. 자, 그 다음에 객관성 부족. 폭등을 숨깁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것만 강조하는 거야. 자,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지만 자본금이 얼마가 되었든지 준비한 사람들의 몫이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값 하락의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